안녕하세요. 박물관 알려주는 요리 역사쌤입니다. 오늘은 서울 도심을 흐르는 청계천의 역사에 대해 알 수 있는 청계천 박물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계천 박물관은 지하철 2호선 용두역 5번 출구로 나오시거나 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용두역 정류장에서 내리셔서 10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청계천 박물관은 2005년 10월 1일 청계천의 복원과 함께 문을 열었어요. 긴 유리 형태의 건물 정면은 청계천의 물길을 상징합니다. 박물관 앞에는 수표구 아래 설치되어 물의 높이를 알려주던 수표가 복원 전시되어 있어요. 돌기둥에 1척에서 10척까지 눈금을 새겼고 3, 6, 9척을 각각 가뭄, 보통, 홍수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박물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관람은 4층부터 시작합니다. 물품 보관이나 휠체어 등을 이용하시려면 1층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이용해주세요. 전시관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청계천의 역사와 문화, 청계천변의 삶의 모습, 그리고 청계천의 복개공사와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해 전시하고 있어요. 조선시대 청계천은 자연하천으로 개천이라 불렀어요. 도성을 가로질러 흐르던 이 하천은 1년 중 몇 달을 제외하고는 말라있던 건천이었어요. 그런데 큰 비가 내리면 물이 불어나 인근 민가를 덮치는 사나운 하천이 되기도 했어요. 처음으로 청계천을 정비한 왕은 태종이었어요. 태종은 개천도감이라는 임시기구를 설치하여 개천을 정비에 힘썼고 세종은 수표를 세워 홍수의 피해를 대비했어요. 청계천은 도성에서 배출되는 많은 생활오수와 오물을 씻어내는 하수도의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영조 때에 이르러 대규모의 둔천 사업이 실시되었어요. 둔천이란 물이 잘 흐르도록 개천 바닥을 파내 평평하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1760년 영조는 개천 준설을 위한 둔천사를 설치하고 57일간 연인원 21만 명을 동원하여 개천에 쌓인 토사를 걷어냈어요. 그리고 1773년에는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개천 양안에 석축을 쌓는 공사를 실시했어요. 현재의 청계천은 청계광장에서 시작되지만 옛날에는 경복궁의 서북쪽인 백운동천에서 시작되었어요. 옛날 청계천은 북악산, 인왕산, 남산 등 여러 골짜기에서 내려온 물이 만나 중랑천을 거쳐 한강으로 흘러들어갔답니다. 청계천을 중심으로 북쪽은 북촌, 남쪽은 남촌, 청계천 주변은 중촌이라 불렀어요. 북촌에는 궁궐, 관청과 가까운 높은 벼슬을 한 양반들이 많이 살았고 남촌에는 벼슬을 하지 못한 가난한 양반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중촌에는 전문 기술인이나 행정 실무를 담당한 중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땅속에 갇혀있다가 다시 흐르게 된 청계천의 길이는 5.84km. 청계광장부터 시작해 청계천 박물관이 있는 청계구가를 거쳐 흐르는 청계천에는 모두 22개의 다리가 있는데요. 모정교, 강통교, 장통교, 수표교 등 조선시대에 있었던 옛 다리를 복원하거나 이름을 따서 만들었어요. 조선시대 종로와 남대문로를 이어주던 광통교는 정월대보름 같은 명절이면 사람들이 모여 다리 밟기와 연등놀이, 연달리기 등을 했어요. 장통교는 다리의 길이가 길어 붙여진 이름이었어요. 태종 때는 마정교로 불리다가 세종 때 수표를 세우면서 수표교라 불리던 수표교는 1958년 청계천을 덮는 복개공사 때 장충단 공원으로 옮겨졌어요. 오간수교는 청계천이 성벽을 지나 흐를 수 있도록 동대문 남쪽 성벽 아래에 5개의 수문을 낸 곳이에요. 명절이면 풍성하던 민속놀이는 자취를 감추고 일제강점기 청계천의 수질은 인구 증가와 산업화 등으로 무척 나빠졌어요. 이 사진 속 개천의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일제강점기의 청계천은 일본인이 충무로 일대에 거류하면서 일본인이 거주하는 무명화된 남촌과 낙후한 북촌으로 나뉘어졌어요. 일제는 조선이 500년 동안 불러오던 개천이라는 이름 대신 청계천이라는 명칭을 붙였어요. 청풍개천에서 따온 청계천은 맑은 물이 흐른다는 뜻이었지만 정비를 하지 않아 많은 오물이 쌓여만 갔고 일제는 탁개천이라는 별명을 붙이며 비웃었어요. 1920년대부터 경상의 환경과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계천 복개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었고 1937년에는 태평로에서 무교동에 이르는 구간에 복개 공사가 진행되었어요. 소설가 박태원은 1934년 소설가 구보시의 하루와 1936년 천변 풍경을 통해 당시의 경성의 모습과 청계천변의 모습을 소설로 남기기도 했어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서울은 해외 동포와 월남한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후 파괴된 서울을 복구하는 동안 지방민들이 서울로 몰려들었어요. 1960년대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서울 인구는 폭증합니다. 한국전쟁 직후 124만 명이던 서울 인구는 1970년대에 543만 명으로 늘어났고, 도시 외곽이나 하천변의 반찬집과 무허가 불량주택단지는 도시행정에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서울시는 1960년대 중반부터 무허가 불량주택들을 철거하고 서울 외곽에 대단지를 조성해서 철거민을 집단 이주시킵니다. 청계천변 판잣집들은 봉천동, 신림동 등으로 이동하여 산동네들이 생겨나게 되지요. 1958년 광통교 복개공사를 시작으로 동대문 옆 오간수교와 제2청계교 및 나머지 구간에 복개하는 공사는 1977년에 완료되었어요. 그리고 1960년대부터 등장한 고가도로 및 입체 교차로 등은 산업화와 근대화의 성과를 보여주는 상징물이 되었어요. 복개된 청계천을 중심으로 평화시장, 헌책방, 기계공구상가, 새우상가 등이 들어서면서 청계천은 밤낮으로 활기를 띠었어요. 1990년대 후반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 IMF 금융위기 이후 성장과 개발 대신 생태환경과 역사 문화유산의 보존이 중요한 가치로 등장했고, 2002년 7월 이명박 서울시장의 취임과 함께 청계천 복원사업이 진행되어 2년 3개월의 공사 끝에 총 5.84km에 이르는 청계천의 복원공사가 마무리되었어요. 교각 및 육교 등 구조물 철거와 함께 문화재 보존 전문가들을 통해 역사 유적을 발굴 및 복원했어요. 2005년 10월 1일 청계천 새물맞이 행사와 함께 청계천은 새로운 물길로 돌아왔어요. 복원된 청계천에는 정수 과정을 거친 한강물과 지하수 12만 톤을 사용하여 유지되고 있어요. 청계천은 청계광장부터 시작하여 역사, 문화, 자연생태 3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역사 구간에는 복원된 광통교, 정조 반차도 등 서울의 다양한 역사 이야기를 볼 수 있고, 문화 구간에서는 쇼핑뿐만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연생태 구간은 도시 가운데 있는 자연이라 할 만큼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 있어요. 청계천은 복원되자마자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고, 하루 평균 49,000여 명의 사람들이 청계천을 따라 걷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답니다.